이게 뭐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험지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대신 그림들, 숫자 대신 산, 더하기 대신 물고기, 빼기 대신 새. 강준우, 넌 지금 장난하는 거니? 아이들이 웃었어요. 와, 진짜 미쳤나 봐. 그림 그리고 있네, 시험 시간에. 역시 바보 준우. 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노트를 보면 답이 있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림으로 3개의 작은 산, 5마리의 물고기, 합쳐서 8, 7마리의 새가 날아가고 4마리가 남고 3마리. 완벽했어요. 완벽한 논리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이의 천재성을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아버지도. 그날 밤 또 0점이야. 0점. 아버지의 고함. 준우는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그림을 그려? 시험지에? 넌 정말.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준우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바보예요. 준우는 그렇게 믿었어요. 12년 동안. 하지만 한 달 후, 같은 서재, 같은 책상, 같은 아버지.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85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야, 이게 정말 내가 푼 거냐? 시험지를 봤어요. 그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답도 있었어요. 정답들. 네, 아빠. 준우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방법이에요. 명자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요. 아버지 뒤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걸 몰라준 건 우리 어른들이었죠. 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빛나는 아이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점에서 85점으로, 바보에서 천재로.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무료이고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게요. 2달 전, 서울 외곽의 넓은 저택. 강준우는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환경이었죠. 높은 담장, 넓은 정원, 큰 집. 하지만 준우에게 이 집은 감옥 같았습니다. 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윤미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서 10년째 일하는 가정부였죠. 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해요. 오늘도 또 바보 취급을 받겠죠. 학교 가는 길. 차 안에서 준우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도련님, 오늘 시험 있다며? 열심히 봐야지. 운전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험.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야, 강준우 왔다. 부잣집 아들인데 공부는 꼴등이래. 돈으로도 머리는 못 사나 봐. 준우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창가 맨 뒷자리. 항상 그곳에 앉았습니다. 자, 시험지 나눠줄게요. 선생님의 목소리. 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봤죠. 352 더하기 487.
숫자들이 춤을 췄어요. 아니,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은 작은 산 같고 5는 뱀처럼 구불구불했어요. 2는 백조 같았죠. 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집중해. 집중하라고. 하지만 집중할수록 더 헷갈렸어요. 숫자들이 계속 다른 모양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준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노트 귀퉁이에 작은 산, 물고기, 새들을.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뭐 하는 거니? 시험 봐야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림을? 준우야, 장난 아니야. 답을 써야지. 준우는 시험지에 답을 쓰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림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숫자로는 안 돼요. 4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시험지를 제출하고 있었어요. 준우의 시험지는 거의 비어 있었죠. 노트에는 그림만 가득. 준우야, 시간 끝났어. 제출해. 선생님이 시험지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 준우는 그 소리에 익숙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아버지가 성적표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국어 55점, 수학 48점, 영어 52점. 짤랑. 아버지의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준우야. 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빠는 내가 못나서 화나는 게 아니야. 노력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지. 그 말. 준우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매일 새벽 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공부했는데, 과외 선생님도 벌써 3명이나 바뀌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준우는 바보니까요. 내일부터 새 과외 선생님 오신다. 이번엔 좀 달라지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말에 준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가정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윤미숙 아주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명자 아주머니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조용히 일만 했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따뜻했습니다. 준우는 명자 아주머니가 궁금했어요. 다른 가정부들처럼 수다를 떨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니, 숙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읽을수록 머리만 아팠죠. 준우는 노트에 낙서를 시작했어요. 숫자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은 작은 산, 7은 날아가는 새, 5는 물고기. 문제를 풀 수는 없었지만 그림은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도련님, 명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우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으려 했죠. 하지만 명자 아주머니가 더 빨랐어요. 노트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이거 그냥. 준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또 놀림을 받겠죠.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그린다고. 하지만 명자 아주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거 도련님이 그린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노트를 천천히 넘겼어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구나.
숫자를 이미지로. 네. 준우가 명자 아주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준우를 봤죠. 도련님, 이 그림들 정말 특별해요. 특별해요? 준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 그림이 특별하다고요? 네. 도련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죠. 명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준다고요? 네. 도련님 방식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바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바보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니에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단지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요. 우선은요. 명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 밤, 준우의 방, 명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도련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명자 아주머니가 노트와 색연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준우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명자 아주머니는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죠. 도련님이 보기에 숫자 3은 어떤 모양인가요? 저는 작은 산처럼 보여요. 좋아요. 그럼 여기에 산을 그려볼까요? 명자 아주머니가 종이에 작은 산을 그렸어요. 그리고 숫자 5는요? 물고기요. 물고기. 좋아요. 여기 물고기를 그려봐요. 준우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자, 이제 3 더하기 5가 뭔지 볼까요? 산 위에 물고기 5마리가 있어요. 그럼 전체는 몇 마리죠? 준우의 눈이 커졌어요. 8마리요. 맞아요. 3 더하기 5는 8이에요. 도련님이 직접 푼 거예요. 준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풀었어요. 자기가 또 해봐요. 이번엔 7 빼기 4. 7은 새예요. 새가 7마리 있는데 4마리가 날아갔어요. 그럼 3마리요. 정답이에요. 명자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준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해가 돼요.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주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죠. 도련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아이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는 건 때로는 더 특별하다는 뜻이죠. 그날 밤 준우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9시, 모두가 잠든 시간,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방에 왔습니다. 오늘은 곱셈을 해볼까요? 곱셈이요? 그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련님 방식으로 하면 쉬워요. 3 곱하기 4는 뭘까요? 명자 아주머니가 노트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산이 3개 있어요. 각 산에 나무가 4그루씩 있어요. 전체 나무는 몇 그루죠? 준우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12이요. 맞아요.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와, 준우는 신기했어요. 곱셈이 이렇게 쉬울 수 있다니. 그런데 아주머니, 왜 제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명자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도련님은 시각적 학습자예요. 눈으로 보고 이미지로 이해하는 아이죠.
학교에서는 청각적으로 설명하니까 도련님에게 안 맞는 거예요. 시각적 학습자. 네.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재능이죠. 도련님은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고 패턴을 잘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준우는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들. 2주가 지났습니다. 준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를 볼 때마다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단어를 외울 때도 이미지로 만들었죠. 영어 단어 애플은 빨간 사과 그림, 해피는 웃는 얼굴, 새드는 눈물 떨어지는 그림. 기억이 됐어요. 처음으로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오늘 영어 단어 시험에서 15개 중에 12개 맞았어요. 준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도련님. 전에는 5개도 못 맞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련님이 자기 방법을 찾은 거예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윤미숙 아주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명자 씨, 요즘 도련님 방에 자주 가시네요? 어느 날 아침 윤미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청소 때문에요. 명자 아주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밤 9시에 청소를요? 윤미숙 아주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도련님이 낮에는 공부하시니까 밤에 정리하는 게 편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윤미숙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걱정됐어요. 윤미숙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면 어떡하죠? 아주머니, 윤 아주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요, 도련님.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명자 아주머니의 얼굴에도 걱정이 어렸습니다. 3주째 준우에게 변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를 받자마자 노트 귀퉁이에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다가왔어요. 준우야, 문제 풀어야지. 그림 그리면 안 돼.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준우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기만 하던 준우가 말을 하다니. 그래, 알았어. 그럼 계속해봐. 시험이 끝났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준우, 78점.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78점. 준우는 시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전에는 50점도 못 넘겼는데. 준우야,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올랐어? 옆 친구가 물었어요. 나만의 방법을 찾았어.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는 명자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78점이에요. 78점. 정말요? 와, 도련님 대단해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준우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죠.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도련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전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 윤미숙 아주머니가 준우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시 정각,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 방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죠. 명자 씨, 윤미숙 아주머니의 목소리. 또 도련님 방에 가시나 봐요? 네, 청소. 청소는 무슨. 제가 다 봤어요. 밤마다 공부 가르치시는 거. 명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 선생님, 집주인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가정부가 허락도 없이 도련님을 가르친다는 거 큰일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도련님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만약 뭐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윤미숙 아주머니가 팔짱을 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사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윤미숙 아주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명자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방 안에서 준우가 문을 살짝 열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아주머니.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두 모였어요. 아버지, 준우, 윤미숙 아주머니, 명자 아주머니.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아버지가 윤미숙 아주머니를 봤어요. 사장님, 명자 씨가 밤마다 도련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요. 가정부 주제에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자 씨. 아버지가 명자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명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빠. 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가 준우를 봤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준우가 소리를 지르다니. 명자 아주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를 도와준 거예요. 준우야, 앉아. 싫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78점 받았어요. 처음으로.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78점? 네. 수학시험에서요. 전에는 50점도 못 넘겼는데. 준우가 방으로 달려가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여기요. 보세요. 아버지가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78점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지 귀퉁이에는 작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뭐냐? 제 방법이에요. 명자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명자 아주머니를 봤어요. 설명해 보시오. 명자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은 시각적 학습자입니다.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시각적 학습자? 네. 숫자와 글자를 이미지로 이해하는 아이예요. 그림으로 바꾸면 이해가 되는 거죠.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노트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3은 산, 5는 물고기로 그렸어요. 3 더하기 5를 산과 물고기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트를 천천히 넘겼어요. 한 장 한 장. 준우가 그린 그림들을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았소? 저는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죠. 교사? 모두가 놀랐어요. 네. 하지만 가정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숙 아주머니가 비웃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허락 없이 도련님을 가르쳤다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명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화가 나야 하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이 78점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평균을 넘겼는데, 아버지가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야. 네, 아빠. 넌 정말 이 방법으로 이해가 되냐? 준우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으로 문제가 풀려요. 처음으로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윤 선생. 네, 사장님. 나가보시오. 네. 나가보라니까. 윤미숙 아주머니가 황당한 표정으로 식당을 나갔어요.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명자 씨. 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준우를 가르치시오.
네. 명자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소. 한 달 안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시오. 다음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한 달이요? 너무 짧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준우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다음 날부터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명자 아주머니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준우를 가르쳤죠. 오늘은 국어를 해볼까요? 국어요? 국어는 어떻게 해요? 국어도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요. 단어마다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명자 아주머니가 노트를 펼쳤어요. 기쁘다는 어떤 그림일까요? 웃는 얼굴이요. 맞아요. 슬프다는요? 눈물 떨어지는 얼굴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단어가 기억에 남아요. 준우는 신이 났어요. 공부가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빨리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우는 매일 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니, 공부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렸죠. 수학 문제마다 그림, 영어 단어마다 이미지, 국어 지문마다 만화. 노트가 빨리 차올랐어요. 도련님,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재미있어요. 준우는 정말 즐거웠어요. 하지만 명자 아주머니는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러웠어요. 윤미숙 아주머니는 계속 방해했어요. 명자 씨, 정말 한 달 만에 될까요? 전 안 될 것 같은데. 될 겁니다. 호호, 자신 있으시네요.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명자 아주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2주째 준우에게 변화가 왔어요. 단순히 점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명자 선생님, 준우가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문제 풀었어요. 혼자서. 정말요? 보여주세요. 준우의 풀이를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잘했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20년간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습니다. 3주째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재 문 뒤에서 살짝 들여다봤죠. 준우가 웃으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노트에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런 표정을 한 적이 있었나? 준우가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주째, 드디어 마지막 주였어요. 선생님 떨려요. 괜찮아요. 도련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만약 못하면 어떡해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손을 잡았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련님이 달라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도련님, 전에 도련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죠? 보여.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일 시험, 도련님 방법대로 해봐요. 그림 그리고, 이미지 만들고. 그거면 충분해요. 네. 그날 밤 준우는 일찍 잤어요. 내일을 위해서. 시험 당일. 준우는 학교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어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야, 강준우. 오늘 시험인데 괜찮아? 친구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준우가 웃었어요. 친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준우가 시험 전에 웃다니. 시험지 나눠줄게요. 선생님의 목소리. 준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내 방법대로, 그림으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876 더하기 234? 준우는 노트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8은 눈사람, 7은 새, 6은 물고기.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준우야, 괜찮니? 네, 선생님. 제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그림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준우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 계속해봐. 준우는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1110? 답을 썼어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문제가 이해됐어요. 40분이 지났어요. 준우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험지를 다 채웠어요. 시간 끝. 시험지 제출하세요.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어떻게 됐어요? 다 풀었어요. 처음으로 끝까지. 정말요? 명자 아주머니가 준우를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도련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열어보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명자 아주머니, 윤미숙 아주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결과가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준우는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차마 스스로 열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시험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명자 아주머니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윤미숙 아주머니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것 봐요, 안 됐잖아. 수학 85점. 네. 모두가 놀랐어요. 국어 82점, 영어 88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균 85점. 침묵. 그리고 명자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정말 잘했어요. 준우도 울었어요. 85점.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점수. 아버지가 천천히 시험지를 넘겼어요. 시험지 귀퉁이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동물로, 식물로, 사물로. 이게 내 방법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네, 아빠. 준우가 다가갔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우야, 미안하다. 네, 아빠가 너를 몰라줘서 미안해. 아버지가 준우를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빠가 그걸 몰랐어. 준우는 아버지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명자 선생님, 아버지가 명자 아주머니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도련님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전 그냥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명자 아주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윤미숙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축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준우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새 색연필 세트였어요. 이걸로 내 방법을 계속하렴. 고마워요, 아빠. 명자 아주머니도 함께 식사했어요.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준우의 선생님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준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준우야, 너 어떻게 공부해? 응? 그림으로 그려. 그림으로?
응, 나는 그게 더 잘 이해돼.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응, 해봐. 재미있어. 준우는 이제 자신의 방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준우야, 내 방법 정말 창의적이야.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줄래? 네. 준우가 칠판 앞에 섰어요. 저는요, 숫자를 그림으로 그려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친구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더 이상 준우를 놀리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명자 선생님은 정식으로 준우의 개인 교사가 됐어요. 도련님, 오늘은 뭐 할까요? 역사 공부해요. 역사도 그림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역사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면 돼요. 와, 재미있겠다. 준우는 공부가 즐거웠어요. 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점수를 먼저 묻지 않았어요. 준우야, 오늘 학교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거 배웠어요. 그래, 아빠한테도 알려줄래? 네. 준우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특별하구나. 아빠, 저 특별한 거 맞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지. 준우가 웃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준우는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명자 선생님이 옆에 앉았어요. 뭐 그려요, 도련님? 제 이야기요. 도련님 이야기? 네. 바보라고 생각했던 제가 특별한 아이가 된 이야기요. 준우가 노트를 보여줬어요. 첫 장에는 우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웃는 아이가 있었죠. 제목이 뭐예요? 준우의 빛이요. 명자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선생님, 저 선생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도련님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3개월 후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어요. 다음은 강준우 학생의 발표입니다. 준우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객석에는 아버지와 명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우입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 발표 제목은 다르게 빛나는 방법입니다. 스크린에 준우가 그린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준우가 자신의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숫자를 그림으로, 단어를 이미지로. 이게 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명자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르게 빛나요.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발표가 끝났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준우는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울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울고 있었죠. 명자 선생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준우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와 준우를 안아줬어요. 준우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도 울어요? 응. 행복해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명자 선생님도 다가왔어요. 도련님, 정말 멋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련님이 용기를 낸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아버지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준우야, 이건 내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새 태블릿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내 그림들을 디지털로 그려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와, 고마워요, 아빠. 명자 선생님도 선물을 줬어요. 그림책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다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요? 네. 그들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봤죠. 준우는 그림책을 소중히 안았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련님은 특별하니까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켰어요. 준우야, 소원 빌어. 준우는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답게 빛나게 해주세요. 후,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1년이 흘렀어요. 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첫 등교날, 새 교실, 새 친구들. 자기소개 해볼까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준우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우입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해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요.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제 방법을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준우야.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학 시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준우가 손을 들었어요. 준우야, 나와서 풀어볼래? 준우는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숫자들을 그림으로 바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숫자를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나무.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해됐어. 저렇게 하니까 쉽네?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준우야, 정말 창의적인 방법이네. 다른 친구들도 배워볼까요? 점심시간. 준우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준우야, 나도 그 방법 알려줘.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응, 물론이지. 내가 알려줄게. 준우는 친구들과 함께 노트에 그림을 그렸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이 준우를 불렀어요. 준우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선생님. 1학년 학생 중에 공부를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에요. 상담실로 갔어요. 거기 작은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안녕. 난 강준우야. 3학년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김민성이에요. 민성아, 무슨 과목이 힘들어? 다 힘들어요. 저는 바보예요. 그 말에 준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2년 전 자기 모습이었어요. 민성아. 준우가 민성이 앞에 앉았어요. 너는 바보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아니더라. 정말요? 응. 우리는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야. 준우가 노트를 펼쳤어요. 여기 봐.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볼까? 그림요? 응. 3은 뭐처럼 보여? 민성이가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좋아. 그럼 아이스크림으로 그려보자.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민성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형, 저 문제 풀었어요. 정말? 보자. 정답이었어요. 민성아, 너 잘했어. 민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저 처음으로 문제 풀었어요. 이제부터 계속 풀 수 있어. 내 방법을 찾았으니까. 준우는 민성이를 안아줬어요. 2년 전 명자 선생님이 자기를 안아준 것처럼.
그날부터 준우는 매일 민성이를 가르쳤어요. 일주일 후 민성이가 달려왔어요. 형, 저 60점 받았어요. 정말? 네, 처음으로 평균 넘겼어요. 민성이가 준우를 껴안았어요. 형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준우는 가슴이 벅찼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자기처럼 힘들어하던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명자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오늘 후배 가르쳤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명자 선생님이 웃었어요. 도련님, 이제 다른 사람의 빛이 되고 있네요. 선생님처럼요? 네, 도련님처럼요. 어느 토요일, 아버지가 준우를 서재로 불렀어요. 준우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 물건이야. 준우의 심장이 뛰었어요. 엄마는 준우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죠. 이건 내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야. 병원에서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준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 너는 아마 많이 컸겠지. 엄마는 내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 궁금해.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너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엄마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점수로, 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여서 사랑하는 거야.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해 못할 때도 있을 거야. 그때 기억해.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너는 빛난다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너를 지켜볼게. 너를 응원할게. 사랑해, 준우야.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네. 아빠가 엄마 말을 잊고 있었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데 아빠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했어. 아버지가 준우를 안았어요. 용서해 줄래? 아빠. 준우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고마워, 준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우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엄마의 글씨, 엄마의 마음, 모두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특별하다는 거. 준우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2학년이 됐어요. 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앱을 만들고 싶어요. 컴퓨터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앱? 무슨 앱? 공부 앱이요. 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앱이요. 선생님이 흥미로워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앱이요. 사용자가 직접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오, 좋은 아이디어네. 준우는 방과 후마다 컴퓨터실에 남았어요. 명자 선생님과 함께 앱을 디자인했습니다. 도련님, 이 화면은 어때요? 좋아요. 여기에 색깔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작업했어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앱이 완성됐어요. 이름은 그림 수학. 숫자를 자기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 공부할 수 있는 앱이었죠. 도련님, 시험해 볼까요? 민성이를 불렀어요. 민성아, 이 앱 써봐. 민성이가 앱을 열었어요. 와, 신기하다. 숫자를 제가 좋아하는 동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어때? 공부하기 쉬워? 네. 이거 정말 좋아요. 준우는 선생님께 앱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앱을 살펴봤어요. 준우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 교육청에 제안해볼까? 정말요? 응. 이런 앱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 한 달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우의 앱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0개 학교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대단해요. 명자 선생님이 준우를 안아줬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련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준우야, 내가 만든 앱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구나. 네, 아빠.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자랑스럽다, 준우야. 아버지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6개월 후, 교육청에서 시상식을 열었어요. 준우의 앱이 올해의 교육혁신상을 받게 됐습니다. 큰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준우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도련님, 긴장되죠? 명자 선생님이 옆에 있었어요. 네, 떨려요. 괜찮아요. 도련님은 잘할 수 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상 수상자 강준우 학생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우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빛났어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준우 앞에 왔어요. 준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쉽게 하는데 저만 못했어요.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명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명자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을요. 이 앱은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두에게 자기만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준우는 상패를 들어 올렸어요. 객석에서 아버지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명자 선생님도 일어났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준우는 무대 위에서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와 명자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도련님, 멋있었어요. 준우는 두 사람 품에서 행복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벽에 상패를 걸었습니다. 2025년 교육혁신상 마이너스 강준우. 빛나는 상패. 준우는 상패를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저 빛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집에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아버지, 준우, 명자 선생님, 그리고 준우가 도왔던 아이들 몇 명. 민성이도 왔어요. 형, 저 이번 시험 85점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준우가 민성이를 안아줬어요.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 같이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행복한 순간이 담겼어요.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잘랐어요. 명자 선생님이 준우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도련님, 이거 받으세요. 포장을 뜯어보니 책이었어요. 위대한 교육자들의 이야기. 도련님도 언젠가 이 책에 실릴 거예요. 선생님, 준우가 명자 선생님을 안았어요. 선생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도련님.
도련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다가와 함께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3년 전 나는 바보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명자 선생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였다. 그리고 그게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빛이 있다는 걸. 그 빛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는 계속 빛날 거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빛나도록 도울 거다. 이게 내 꿈이다. 이게 나의 빛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준우는 웃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 어떤 아이를 만날까? 어떤 빛을 발견할까? 기대됐습니다. 준우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숫자로 빛나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빛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빛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빛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당히 빛나세요. 세상은 당신의 빛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우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빛나고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